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지난 1부에서 이사 영식에 대한 변명과 성찰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번 솔로 민박을 통틀어 이사 영식과 관련되어 계속 직접적으로 연루됐던 용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요. 용담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 지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라방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용담이 이번 솔로 민박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용담의 행동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쉬워요. 비난하는 것도 쉽죠. 더 좋은 처신도 분명히 가능했고요. 더 나은 대응도 가능했고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사실 쉬운 길은 없었어요. 용담의 시점에서도 이번 솔로 민박을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담을 위한 변명도 좀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용담은 아마도 여자 출연자 중에 나는 솔로 영상을 가장 많이 본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이사 형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모두 이사 형식이 방송에서 어떻게 소모되어 왔는지 잘 알잖아요. 방송을 보고 이사 형식에게 호감을 갖는, 설렘을 갖는 여성이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때의 방송은 이사 영식을 연애 불능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방송을 많이 봤던 용담은 당연히 이사 영식에게 호감이 없었고요. 솔직히 측은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사 영식의 바보 같은 모습에 깔깔대며 웃던 다른 모든 시청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용담이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본인의 마음이 그랬다면 팬심을 가장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데는 신중했어야죠. 실제로 그런 웃음의 대상을 만났으니까 신기하고 말 걸어보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팬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멋지고 예쁜 연예인을 대하는 팬심과 완전히 다른 감정임을 솔직히 했어야 합니다. 그냥 이건 신기함이었거든요. 옆에서 보니 신기하네요.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사 형식은 안타깝게도 팬심을 호감으로, 관심으로 착각했어요. 아니 착각할 만합니다. 원래 팬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호감이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뭐 용담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방송에 처음 나왔는데 무슨 말이든 더 좋게 들리게 적당히 포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용담은 어떻게 보면 오래 버틴 걸 수도 있습니다. 첫날부터 3일차까지 호감이기는커녕 그냥 웃음의 대상이었던 이사 형식이 계속 자신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거웠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사 형식만 자꾸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애를 나랑 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걔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높은 확률로 그 친구들이 나의 연적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나는 처음에는 좋게 거절을 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나를 그 사람하고 엮어가면 어느새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의 공식 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도 자꾸 나랑 엮여버린 그 사람 자체가 미워져요. 용담이 정확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기는 처음엔 27 형식과 18 영철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사 형식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자꾸 자기를 이사 형식과 묶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들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웃음거리로만 생각했던 이사 형식과 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몰차게 거절하기에는 자기 이미지도 그렇고요. 이사 형식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그때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여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사 형식에게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만 계속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용담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포장해서 말한 거예요. 다들 알지 않았나요? 저런 말은 그냥 싫다는 말인데요, 사실. 최대한 포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이사 형식이 걱정돼서 포장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방송에서 불쌍한 이사 형식을 거절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방어적인 어법은 사실 이기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분명하게 거절의 마음을 밝히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게다가 방송이잖아요. 다만 3일차 사계 데이트 때는 분명히 말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타이밍이면 사실 분명히 거절하는 게 오히려 칭찬을 받는 타이밍이에요. 용담 스스로는 이사 형식에게 계속 에둘러서 거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이사 형식은 조금도 몰랐어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된 거죠. 이사 형식은 오히려 사기 데이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남자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착각이죠. 주변에서라도 상황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남자 출연자들은 설령 용담이 이사 형식을 거절하려 한다는 진심을 알았다고 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사 형식을 더 파국으로 밀고 갔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끝까지 도전해 봐." 뭐 이렇게 꼬시면서요. 왜냐면 남자들 누구도 용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 형식은 용담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여자 출연자들은 용담의 행간을 읽었을 것 같고요. 뭐 행간까지 읽지 않아도 용담과 이사 형식이 잘 안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용담이 이사 형식과 끝내게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요. 이쪽도 다들 무책임했습니다. 오히려 여자 출연자들은 용담이 아니라 이사 형식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게 있었고요. 모두가 모여 있을 때 분위기를 통해서 이사 형식이 남자 출연자들의 놀림 대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또 아무도 선택을 안 해서 이사 형식 혼자 고독 정식도 먹었고요. 그래서 다들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실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미안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누구 하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사 형식이 한 번 선택했던 용담에게 떠맡긴 거죠. 어쩌면 자신이 안 걸려서 다행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용담의 진심을 안다고 해도 누가 용담을 도와서 빨리 이사 형식을 정리하도록 도와주겠어요. 상담을 해주고. 그냥 최대한 용담을 이사 형식 옆에 붙여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 형식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조금 덜해지니까. 국화는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 사실 누굴 상담하면서 도울 처지도 아니고요. 용담이랑은 지금 현재 이칠 영호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용담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용담이 이사 형식 옆에 있을수록 좋아요. 튤립은 심성은 착한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도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끌려다녀서 여기저기 용담과 얘기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코골이 문제로 처음에 뭐 방도 갈랐었죠. 그래서 방이 달랐어요. 백합은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겨우 만 하루가 지난 거라서 전혀 친해지지 못한 것 같고요. 게다가 2 일차 저녁부터는 이칠영호를 두고 라이벌이도 됐어요. 그렇다면 용담을 도울 수 있는 건 사실상 장미밖에 안 남았는데요. 장미는 이칠 영식과의 관계에서 여유도 있고요. 그 용담과 이사 영식이 깨진다고 해도 자신에게 타격이 전혀 없죠. 라이벌이 전혀 아니니까. 그런데 장미는 용담을 돕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미라고 해서 딱 꼬집어서 용담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 줘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돕지 않은 이유는 장미는 오히려 이사 영식의 편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사 형식을 칭찬하고 용담의 고민은 못 들은 척을 했죠. 아마 이사 형식을 안쓰러워하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장미였던 것 같습니다. 장미는 결과론적으로는 용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용담도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호감 있는 남자는 따로 있는데 커플이 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오히려 싫어하는 타입의 이사 형식이랑 계속 엮이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방방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용담은 아마 3 일차 밤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분명하게 영식에게 선을 그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버텨주기 힘들죠. 아마 방방 사건 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영식이 24기 때를 연상시키면서 미친 듯이 뛰어오고 저 뒤에서 남자들은 신나서 배꼽을 잡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착잡하고 스트레스 만빵인데 이런 꼴을 보니까 여기서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튤립이나 국화 같은 성정이었으면 아마 여기서 울어버렸을 거예요. 장미나 백합이었으면 바로 남자들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나마 용담이었기에 이 정도로 썩소 정도로 그 상황을 버텨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정말 그 당시 그 장소에서는 잘 참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이후에 그 분노와 억울함을 이사 영식에게 푸는 건 잘못한 게 맞죠. 데이트를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건 심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죠. 나는 솔로, 낯설사계 역사상 데이트 선택을 받았는데 데이트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게 한 이사 영식이 밉기도 했을 겁니다.
왜 계속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를 도매급으로 웃음거리로 만드나 억울함이 들었겠죠. 이사 형식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미안했고요. 어른스럽게 사과도 했어요. 농담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사 형식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지 못한 것은 용담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조롱거리 장면이 또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토록 인내하면서 이미지 관리하던 용담도 이미지 관리에 실패하고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일 비난을 받고 있죠. 그 누구도 얻은 게 하나 없는 감정 소모전이었어요. 아니죠. 결국 또 위너는 촌장 엔터와 유튜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초보 유튜버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하네요. 용담도 3일간 열심히 버텨왔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27영식이 잘 안 되니까 18영철한테 갔고요. 18영철도 잘 안 되니까 27영호에게까지 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사영식과의 관계에서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마지막 날 가장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 출연자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렇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 솔로 민박 영양편 이사영식과 용담을 위한 어느 무명 유튜버의 변명이었습니다. 연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